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주식상담 전화, 주상전화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의 영의정 아나운서 김세영입니다. 네, 한 주의 마지막 금요일입니다. 우리가 기다리던 반가운 반등이 사흘 만에 나왔습니다. 이 기관은 3,940억 원어치 주식을 매입하면서 저가 매수가 들어왔고요. 외국인도 매도세가 조금은 주춤해졌습니다. 전날 양호한 실적에도 불구하고 좀 폭락했던 SK하이닉스 오늘은 19만 원 회복해냈고요. 삼성전자도 반등에 성공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이렇게 매수세가 유입이 되고 있지만 내 종목은 왜 안 가나 고민되시는 분들 정말 많으시죠? 그럴 때 저희한테 지금 빠르게 연락 주시면 됩니다. 저희 아래 나가고 있는 세 가지 창구 열려 있고요. 전화번호는 02-2000-4919번 그리고 문자번호는 샵 2034입니다. 저희 유튜브 실시간 댓글창도 지금 활짝 열려 있으니까요. 이쪽으로 고민되시는 종목, 매수가, 비중 보내주시면 저희가 오늘도 2시간 동안 꼼꼼하게 여러분들의 종목 고민 상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여러분들의 종목 고민 접수 받는 동안 저희가 시장 전략부터 만들어 봐야겠죠. 내일장 장원급제 통해서 오늘의 이슈 한 번에 알아보시죠. 네, 지수 마감 상황부터 간단하게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코스피 지수 내에서는 이 반도체 대형주들 소폭이지만 반등해줬고요. 조선과 건설, 금융주들이 잘 움직여줬습니다. 그래도 오늘 기관 수급 잘 받쳐주면서 코스피 지수는 0.78% 상승하면서 2,731포인트에 마감했습니다. 코스닥 지수는 오늘 장중 내내 등락을 거듭했습니다. 하락과 상승을 오고 갔는데요. 오늘 10시부터 12시 사이에는 그래도 800선 위로 잠시 올라서기도 했었는데 하락과 상승을 오고 가면서 800포인트는 탈환하지 못했습니다. 그나마 바이오주들이 선방해주면서 오늘 0.03% 소폭 상승했습니다. 또 오늘 밤에는 미국의 PC 물가 발표 있죠. 다음 주 FOMC를 앞두고 있는 터라 국내 시장은 일단 관망세 보였습니다. 오늘 지수는 부진했지만 그래도 보시다시피 상승했었던 종목들은 참 많았던 하루였는데요. 오늘 있었던 이슈 리뷰해보면서 다음 주 시장 대비해보도록 할게요. 가장 먼저 첫 번째 이슈부터 바로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뜨거웠던 조선주입니다. 특히나 HD현대 오늘 그룹주들 전반적으로 일제 신고가 기록했는데요. HD현대그룹주는 전사업 흑자를 달성했습니다. 2분기 영업이익이 총 합해서 8,700억 원대를 기록했는데요. 조선주 슈퍼사이클 이야기 잠시 후에 자세하게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이슈도 바로 열어보도록 할게요. 바로 TMF 사태입니다. 오늘 환불 대란이 일어났다고 하죠. 소비자 수백 명이 몰렸다고 하는데요. 정부는 긴급 자금 지원까지도 검토하고 있다고 합니다. 반사 수혜주로 3거래 연속 쿠팡 관련주들이 계속해서 수혜 움직임 이어받고 있는데요. 다음 주까지도 연속성 있을지 체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이슈도 바로 열어보도록 할게요. 가상화폐 시장도 계속해서 체크를 해보셔야겠습니다. 비트코인 컨퍼런스에 트럼프가 참여해서 기조 연설을 한다고 하죠. 현지 시간 27일 오후 2시에 한다고 하고요. 또 해리스 부통령도 참여할 수도 있다라는 이야기도 들려왔었습니다. 비트코인 가격은 현재 9,300만 원 선까지 올라왔는데요. 주말 사이 나올 뉴스들 계속해서 확인해 보셔야겠습니다. 자, 이렇게 오늘 시장 핫했던 이슈들 알아봤고요. 다음 주 시장 든든하게 대비해 보도록 할게요. 지금 바로 함께 하시죠. 네, 한 주의 마지막 날 그래도 기다리던 반가운 반등이 나왔습니다. 과연 이 반등이 다음 주도 이어갈 수 있을지, 그렇다면은 우리는 그 안에서 어떤 전략을 만들어 봐야 할지 오늘 두 분과 함께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김태성 본부장 그리고 강영규 매니저 나와주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그럼 일단 다음 주 시장 좀 전망부터 해봐야 할 것 같아요. 네. 조선주들이 오늘 정말 강한 움직임 보여줬는데 다음 주 시장까지도 또 연속성 있을지 궁금할 것 같습니다. 두 분의 의견부터 바로 열어보도록 할게요. 조선주는 일단 두 분 다 긍정을 주셨습니다. 강영규 매니저님 팻말 들어주신 김에 여쭤볼게요. 지금 조선주가 슈퍼사이클에 또 접어들었다. 또 맞습니다. 트럼프 트레이드 수혜주다. 네. 이 겹쳐지면서 좀 잘 올라와 줬거든요. 네. 이게 과연 연속성이 있는지가 중요하잖아요. 조선주가 연속성이 있느냐 네. 이 부분인데
있을 거라고 좀 보고 있고, 다만 이게 기간의 문제다. 그러니까 내가 얼마만큼의 이거를 보유하고 갈 수 있느냐의 문제인 것 같고, 조선주는 지금 진짜 10년 만에 다가온 사이클입니다. 또한 그리고 조선주는 원래 수주를 받고 생산해서 납품할 때까지 시간이 되게 오래 걸리는 그러한 업종이기 때문에 실적이 제대로 찍히기까지 시간이 오래 걸리는 종목입니다. 근데 지금 사이클이 돌아와서 오늘 HD 현대 그룹주들이 다 올라온 것처럼 그렇게 조선주들이 지금 많이 올라온 상황인데, 하반기도 훨씬 더 좋다라고 좀 보여지겠고, 연말 내년까지도 계속 이어질 수 있다라고 좀 보여지기 때문에 조선주를 보유하고 계신 분들은 꼭 홀딩 하셔서 호흡 길게 가져가시면서 수익을 꼭 챙길 수 있도록 좀 부탁드리겠고, 만약에 없으신 분들 같은 경우에도 신규 매수는 조금 조정이 좀 나올 수도 있어요. 지금 시장이 아직 안정된 게 아니기 때문에 오늘 저녁에 이제 미국에서 PCE 물가지표 나오게 되면 그때부터 또 이제 잘 나오면 반등이 나올 수 있겠고, 그렇지 않다고 한다면 또 한 번 조정이 나올 수도 있기 때문에 그 부분 체크해 보시면서 조선주를 신규 접근해 보는 것도 나쁘지 않겠다라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은 일단은 HD 현대 그룹주로 좀 매수세가 몰렸는데 김태성 본부장님께도 여쭤보도록 할게요. 이런 대형주를 접근하는 게 나을지 아니면 기자재 쪽을 접근해서 확실한 수익을 노려보는 게 나을지 어떤 전략 필요할까요? 사실 이제 조선 같은 경우에는 매수를 하셨을 거라면 진작에 좀 해서 가지고 있는 게 맞습니다. 네. 이제 와서 지금이라도 살까요? 저는 좀 늦었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요? 그러니까 안 올라간다라는 것이 아니라 네. 우리가 이제 조선주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빅사이클에 진입할 가능성이 높다라는 이야기들을 올해 1월부터 해왔습니다. 그러니까 지난해 4분기부터 실적에 대한 변화의 모습들이 좀 잡혔기 때문에, 그러면서 이제 2분기 실적으로도 한 번 더 확인을 지금 한 상황에 지금 뭐 HD그룹주와 삼성중공업 뭐 여러 가지 지금 조선사들이 굉장히 좋은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지금 위치에서 과연 신규 매수를 해서 좀 편안하게 가져갈 수 있을 조선사가 있을까? 그거는 조금은 이제 의문이거든요. 그러니까 좋은 건 좋은 거지만 주식을 사고 파는 것은 좀 별개의 문제이기 때문에 저는 그런 분들 같은 경우에는 확실하게 좀 컨셉을 잡아야 될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조선 빅4를 기다릴 건지, 아니면 나는 포모 현상에 시달리면서 힘드니까 지금이라도 좀 매수를 하실 분들 같은 경우에는 시선을 조금 이제 옆으로 돌려보면 조선 기자재들이 지금 보이거든요. 네. 특히나 이제 조선 기자재 하면 원래는 한국카본이라든지 동성 화인텍처럼 기자재 안에 대장주들이 있었거든요. 네. 근데 이제 올해는 한국카본, 동성 화인텍 거의 안 움직였습니다. 대신에 이제 세진중공업처럼 새로운 얼굴들이 좀 움직였다가 이번 주에 이제 드디어 그들이 움직인 거죠. 한국카본, 동성 화이텍 이쪽이 움직이면서 저는 뭐 조선 기자재 같은 경우에는 후발주자이기 때문에 네. 만약에 지금 매수를 한다면 상대적으로 수익을 더 안정적으로 볼 수 있고, 만약 여기서 밀린다 하더라도 조금은 편하게 가져갈 수 있는 쪽은 가격적인 어떤 메리트가 있는 쪽이 맞지 않겠는가라는 생각이 들어서요. 뭐 대표적으로 보면 한국카본, 동성 화이텍 이쪽도 괜찮은 것 같고요. 이제 조금 더 아이디어를 확장을 해보면 피팅밸브 쪽도 봐도 괜찮다 생각이 듭니다. 일단 피팅밸브 같은 경우에는 대한고래 테마도 엮여 있고, 특히 이제 하이로코리아처럼 뭐 삼성 E&A와 이제 협업을 통해서 매출 구조를 좀 크게 낼 수 있는 기업들도 지금 많아 보이는 상황이기 때문에 조선사도 굉장히 좋지만 현재 구간을 기다리시든지 아니면 지금이라도 좀 트레이딩 전략을 짜고 싶으신 분들은 이렇게 시선을 조금은 조선 기자재 쪽으로 돌려보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가 되지 않을까라는 의견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조선뿐만 아니라 조금 더 가볍게 움직이는 종목들을 좀 보자면 기자재 업체들도 괜찮다라는 의견까지 들어봤습니다. 일단 조선 섹터에 대해서는 두 분 다 긍정 의견을 주셨고요. 지금 SK 하이닉스에 대해서 또 속보가 전해지고 있습니다. 네. 지금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에 투자 이사회가 승인을 했습니다. 무려 9조 4천억 원을 투자하기로 결정했다라는 소식이죠. 내년 3월쯤 착공에 들어가서 2027년 5월쯤에 준공을 하겠다고 합니다. 안 그래도 지금 어제 급락했다가 오늘 다시 반가운 반등이 나왔던 SK하이닉스인데 여기다가 주주환원 정책까지 펼친다고 하네요. 주당 300원의 현금 배당을 결정했다라는 소식이 들어왔습니다. SK하이닉스 보유자분들 어제 정말 놀라셨을 것 같은데 그러니까요. 오늘은 좀 마음을 쓸어내리신 것 같아요. 그렇죠? 네, 강은근 매니저님께 좀 네. 자세하게 여쭤보도록 할게요. 사실 어저께 급락 이후에 그래도 좀 반등을 해주긴 했는데 네. 뭔가 이런 신규 시설 투자 공시 그리고 주주 환원 정책이 다음 주 SK 하이닉스 주가 움직임에 좀 긍정적인 영향이 있을 수 있을까요? 네, 저는 큰 긍정적인 영향이 될 거라고 좀 보여집니다. 네. 왜냐하면 SK 하이닉스가 이렇게 무너질 종목이 아니었는데 그러니까요. 지금까지 61선을 이탈한 적이 한 번도 없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지금 올해 들어가고 한 번도 없었는데 지금 이탈한 이후에 오늘 121선을 지지해주고 반등이 나오는 건데, 이건 정말 오랜만에 121선을 지지해준 것이고, 어제 매도 물량
반도체. 반도체 중에서 매도 물량은 전부 다 SK 하이닉스, 외국인의 매도 물량이 전부 다 SK 하이닉스로 나온 부분이 있었습니다. 제가 생각했을 때는 호실적에 나왔어요. 그리고 어닝 서프라이즈까지는 아니어도 그 정도면 5조 7천억이면 충분하게 잘 나온 건데 제가 생각했을 때 제가 곰곰이 생각을 해봤는데 SK 하이닉스가 그동안 너무 안일하지 않았나. 어떤 부분이 안일했냐면 네. 대외적인 부분에서 IR 담당자 부분께서 증권사에 대한 대하는 부분이 우리는 사업만 잘하면 돼. 그럼 대외적인 이미지나 그런 거는 뭐 신경 쓰지 않아도 돼. 그렇게 대응한 게 아닌가라고 그렇게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지금 그 부분이 이제 그런 투자자분들의 그런 매도를 부르는 상황이 돼서 제가 봤을 땐 너무 과하게 매도가 된 부분이라고 그렇게 보여지고 오늘 121선 찍고 반등이 나온 부분은 또 역시 매수세가 들어온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에서 오늘 신규 투자에 대한 부분, 그다음에 주당 현금 배당까지 더해지기 때문에 지금까지 이탈했던 자금들이 다시 새롭게 들어오게 된다면 빠르게 61선을 회복해줘서 21만 원 위로 올라갈 수 있게 그렇게 될 것이고 앞으로 HBM3E에 대한 부분도 매출도 훨씬 더 크게 더 보여질 거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생각해 봤을 때 지금 어떻게 보면 SK 하이닉스를 매수하지 못한 분들한테는 절호의 찬스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SK 하이닉스에 대해서 절호의 찬스다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셨는데 저도 눈여겨봤던 종목인데 그러니까요. 네, 기회를 엿보겠습니다. 네, 네. 또 신규 시설 투자 공시가 있었으니까 그럼 따라가는 종목들이 있잖아요. 네. 뭐 장비주들을 봐야 하는 거 아닌가 싶기도 합니다. 김태성 본부장님께 네. 여쭤보도록 할게요. SK 하이닉스 향 기업들에게 호재가 될 만한 뉴스인지요? 당연히 호재죠. 네. 네, 호재이기 때문에 봐야 하는데 일단 시기적으로는 조금은 더 저는 기다리시는 게 맞다 생각이 듭니다. 아, 그래요? 왜냐하면 주식을 하다 보면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범위 내의 조정이 나올 때가 있고 우리가 생각하지 못한 범위 내의 조정이 나오는 경우가 많잖아요. 네. 근데 이번 주 같은 경우에는 많은 투자자분들이 사실은 이렇게까지 떨어질 일인가 싶을 정도로 생각 외로 지수도 그렇지만 SK하이닉스의 조정의 폭이 맞아요. 굉장히 깊었어요. 근데 이 사건의 발달은 엔비디아입니다. 그러니까 M7 기업들이죠. 매그니피센트 7이라고 불리는 기업들의 조정이 우리가 생각한 것보다 지금 거의 한 2배 정도 저는 급하게 나왔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이럴 때는 반도체 소부장 먼저 어떤 힘이 되돌리는 힘이 나오느냐? 아니거든요. 우선 삼성전자가 먼저 혹은 SK하이닉스 먼저 그러니까 그 섹터의 대장들이 먼저 하락 안정화를 보여야 그것을 믿고 소부장주들이 이제 따라 올라오는 그런 흐름들이 나오기 때문에 당연히 이제 이 뉴스에 뭐 다음 주 월요일 날 장비주들 움직일 가능성은 높지만 네. 너무 섣부르게 사실 필요는 없다. 일단은 수급액 개선이라든지 실적 발표 시즌이기 때문에 실적들을 모두 다 확인한 이후에 저는 다시 접근을 해봐도 괜찮지 않겠는가라는 생각이 들고 있고요. 오히려 만약 여기서 지금 매매 전략을 좀 짜보신다라고 하면 우리가 중소형주들은 분할 매수하기 어렵잖아요. 네. 그런데 대형주, 특히 삼성전자, SK하이닉스는 다들 매수를 하실 때 분할 매수 관점으로 생각을 하시는데 분할 매수의 관점으로 봤었을 때 1차 정도의 비중 정도는 저는 충분히 지금의 가격을 이용해도 괜찮지 않겠는가라는 생각이 들고 있고 추가적으로 좀 말씀을 드리면 대장주들이 하락을 멈추면요. 반도체 소부장 중에서 살아남은 기업가 여전히 살아나지 못하는 기업이 나뉠 가능성이 높습니다. 우리가 이제 그거를 옥석가리기라고 이제 흔히 부르는데 옥석가리기가 된 다음에 살아남은 종목에 저는 집중을 하는 게 지금은 더 안전한 전략이 되지 않을까라는 의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속보가 나온 김에 두 분께 좀 꼼꼼하게 전략 만들어 드렸습니다. SK 하이닉스 향 장비주도 괜찮다라는 의견 들어봤고요. 저희 또 세 번째 이슈로 넘어가 볼게요. 이 티몬과 위메프의 정산 지연 사태가 있었습니다. 그 판매자들이 이제 이탈해가지고 그대로 쿠팡으로 들어가서 이제는 쿠팡 독점의 시대가 열리는 게 아니냐라는 이야기가 나오면서 KCTC가 무려 상한가 기록을 했고요. 네. 뭐 동방, 갤럭시아, 머니트리, 헥토 파이낸셜 등이 대거 급등이 나왔습니다. 과연 쿠팡 독점 시대가 열리면서 이러한 관련주들이 더욱더 상승이 나올 수 있을지 일단은 두 분의 의견부터 들어보고 이야기 나눠볼게요. 의견 열어주시죠. 이번에는 의견이 나뉘어졌습니다. 네. 이 사태가 좀 금방 끝나진 않을 것 같은데요, 메이저님. 네. 종목들 오늘 그래도 좀 처음 상승이 나온 거잖아요. 사실 어제 이제 네이버 관련주가 오른 거 보고 예. 쿠팡 관련주도 오르지 않을까 했는데 안 움직였다가 오늘 올랐거든요. 예. 이는 시작이 아닐까 싶었는데 부정이신가요? 저는 만약에 어제 제가 예. 참여했고 어제 물어보셨다면 긍정입니다. 그래요? 당연히 매수해야 됩니다라고 말씀드릴 텐데 오늘 이제 월요일 날 제가 지금 이제 말씀을 드려서 뭐 긍정이다라고 하시면
월요일부터 당장 이제 참여하신 분들이 많이 계실 겁니다. 네. 근데 이제 지금 보면 동반 같은 경우도 고점에 걸려 있는 막혀 있는 부분이 있고 갭 상승해서 넘어간다고 한다면 또 모르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고점 돌파 영역이 되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더 올라갈 수는 있겠지만 그 전까지는 아직은 좀 더 지켜봐야 될 것 같고 쿠팡이 독점을 할 것이다. 물론 단기간 내 이슈는 들어갈 수 있겠지만 독점까지는 아직 모르겠고 뭐 그 외에 지금 유통 부분이 유튜브에서도 지금 진행되려고 하고 있는 부분이 있고 유통에 대한 부분이 좀 약간 변화하는 시점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으로 봤을 때 좀 길게 보기엔 좀 그렇고 단기적으로 봤을 땐 한 차례 정도의 수급은 더 들어갈 수 있고 한 차례 정도의 상승은 나올 수 있겠습니다만 저는 이거를 매수하려고 지금 많은 투자자분들께서 손실 부분을 많이 갖고 계실 겁니다. 근데 그 부분을 정리해서 들어간다라고 하면 또 한 번의 고점에서 잡게 돼서 상투를 잡는 게 아닐까라는 좀 불안감이 들기 때문에 단기적인 트레이닝 관점에서는 장중에 대응하신 분들한테는 이게 어떻게 보면 그 매력적인 구간일 수 있겠지만 뭐 인베스트 같으면서 봤을 때는 이거는 좀 약간 매력적이지 않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부정적인 의견을 드리는 겁니다. 아, 네, 알겠습니다. 어제였다면 긍정이지만 오늘은 부정이다라고 네. 이렇게 말씀 주셨어요. 그럼 김태성 본부장님께도 여쭤보도록 할게요. 그래도 지금 현재 시간의 거래에서 뭐 흥국, FNB 이런 종목들 조금 움직이고 있긴 하거든요. 네. 아직 그래도 시세가 남아있는 종목들이 따로 있을까요? 본부장님? 저도 앞서 이제 매니저님과 결은 같고요. 네. 근데 이제 시세 탄력을 좀 노리시려면 이쪽이 지금은 가장 강하지 않을까. 대신에 전제 조건이 있습니다. 주도주가 쉬어야 됩니다. 오늘처럼 반도체 IT가 조금 이제 플랫한 상태에서 흘러가야 이렇게 네. 작은 테마주들이 힘을 좀 받기 때문에 쫓아가는 것보다 오히려 다음 주에 주초에 시장이 좀 시들해지면서 윗꼬리가 달리거나 조정이 나오면 그때 저는 천천히 분할 매수를 해서 손절 라인을 좀 거실 수 있는 분들에게는 굉장히 좋을 수 있지 않겠는가라는 생각이 드는데 참 주식이라는 게 어려운 것 같아요. 한쪽이 안 좋다 그러면 지금 반대급부로 불리우는 다른 쪽이 지금 올라오는데 이것도 명확하게 팩트 체크를 하고 좀 가셨으면 좋겠는 게 네. 정말로 이쪽이 안 좋으면 대안주들이 수혜를 받는가? 사실 수혜를 받는 건 실질적으로 없더라고요. 네이버도 마찬가지입니다. 어제 이제 오를 때 오르는 이유를 이거 관련한 수혜를 받을 수 있겠다. 네이버 스마트 스토어가. 그런데 언제부터 스마트 스토어가 UMF를 견제를 했었나요? 그런 것은 없었지 않습니까? 네. 그렇기 때문에 너무 뉴스를 믿고 지금 베팅을 하시는 것보다는 네. 결국에는 기준에 맞춰서 손절 라인을 거신 분들만 저는 단기적으로 좀 투자를 하셨으면 좋겠다 생각이 들고 있고 그게 어렵다라고 하시면 지금 봐야 될 것 정말 많아요. 네. 아마 지금 보유하고 있는 종목 보기도 힘드실 텐데 이 종목까지 매수를 해서 물려 계시지 않으셨으면 저는 좋겠다라는 의견까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긍정 의견이기는 하시지만은 좀 뭔가 아직까지 좀 섣불리 판단하기는 어려운 좀 타이밍인 것 같다라는 말씀 드려봤습니다. 이렇게 오늘 핫했던 이슈까지 저희가 짚어봤고요. 이제 본격적으로 여러분들을 위해서 종목 상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아래 나가고 있는 전화, 문자 그리고 유튜브 댓글창 열려 있으니까요. 이쪽으로 지금 빠르게 연락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종목 고민으로 바로 돌아오도록 할게요.